자,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보통주는 우리 일반적인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을. 그리고 우선주라는 건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냥 중급회계를 공부할 때는 이 두 개의 구분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우선주 자본금은 누적적이 있고 비누적, 참가적, 비참가적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회사가 나중에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될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고 돈 빌려줘서 이익 받기는 잘 됐을 때 배 아파서 망설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채권으로 주식으로 했다가 채권으로 했다가 나중에 너가 지금 채권을 사줬던 그 액면 금액으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걸 우리 뭐 이제 이 전환 우선주라든지 상환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식 발행할 때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기보단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주인세비도 있고, 그리고 이 주식 발행하면서 증자 등기 비용도 있고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돈들은 우리는 별도의 수수료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증자할 때는 아래쪽에 얘는 위에 건 설립하는 거고, 증자할 때 들어간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거나 손해본 돈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하면서, 혹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줄이게 될 거예요. 혹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그 금액에도 더하게 될 거고, 액면 발행이었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 있으면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4차 할 때도 그랬었죠. 액면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 비용이 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처럼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잉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사업을 하면서 영업활동하면서 돈 벌게 된 이익잉여금을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라는 우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예요. 그럼 이 자본잉여금에는 우리 아래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이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본의 우선 상계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지금 그걸 마지막 줄에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감자 차익도 우리가 감자를 하면서 액면 금액보다 우리가 작게 줬을 때, 작게 주고 지되겠거나 그랬을 때에 감자 차익이 발생할 건데, 그럼 이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상계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 뭐 교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데, 교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 저자는 교손금은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는데 우리가 사업에 손해본 거는 교손금이 차변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교손금을 보존한다는 건 손해본 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교손금을 대변에 없애고 대변에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손해본 거를 채워넣을 때 경우를 썼는데, 우리는 그냥 이 생각하지 말고 감자하면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자산의 자원의 유출이 발생했으면 감자 차손, 또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면 감자 차익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 둘 다 서로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죠.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우리는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로 자기주식 차변의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얘를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는 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고, 자기 주식의 금액보다 작게 받게 미달되게 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이도 서로 상회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만 남아 있으면 미래에 자본 조정으로 제거할 거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본 조정에는 우리는 차감 성격인 것들도 있고 가상 계정 성격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자본금 분류 못하고 자본잉여금 분류 못하는 걸 전부 다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차감 계정의 형식으로는 차변에 있는, 우리가 처음 장부했을 때 차변에 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자기 주식 뭐 이런 것들, 앞에 제가 뭐 신주창 죄송해요, 그 배당건설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차변 계정이고, 대변에 쓰는 계정을 우리는 자기 자리에 쓰는 걸 가상 계정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럼 자기 자리에 쓰는 것들은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나 신주청약 증거금 혹은 출자 전환 채무 뭐 이런 것들 같은 계정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보면 얘 둘이는 반대되는 말이다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죠. 반대되는 게 아닌데 이익 본 거만 들어오니까 손해 본 거는 여기에 넣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도 또 표시를 해뒀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우선 상계한다.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얘네들도 따로 안 적어놨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감자차손도 우리 이익 본 것들하고 서로 우선 상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가지고 좀 볼게요. 이제 손익 자본이 두 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는 거예요. 미실현 보유 손익의 특징이 뭐냐면 평가나 환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기말에 뭐 매일 뭐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한 번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평가나 환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나 비용 들어가면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게 될 거고,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제 내 돈이 되니까 남긴 거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와서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게 당연히 맞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손익계산서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타 포괄이라는 건 손익 계산한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평가하고 실제로 안 일어났지만 얘도 이익이에요, 손해래요, 이런 표현을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라는 글자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면 되는데, 자, 이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손실하고 이익, 이거 했던 기억나시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과목은 얘도 우선 상계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평가하는데 이익 보면 손해본 게 있는지 봐서 우선 상계할 거고, 손해봤으면 이익 본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우선 상계할 거예요. 그럼 뭐 자본 간의 거래는 전부 다 우선 상계한다라고 생각해도 뭐 틀린 게 아닐 정도로 전부 다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본 거 있어요. 어제 했던 거. 근데 계정 과목 형식이 조금 틀리게 표현해요. 여기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재평가 차익이라고 공부했던 것 있죠. 오늘 우리 복습하면서도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할 때에 기준금액, 장부금액보다 상승하거나 낮추는 거 할 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우리 재평가 차익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재평가 차익이든 재평가 잉여금이든 뭐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증가 감소시키는데, 유형자산을 평가한 것도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치가 올랐대. 그래서 올렸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대신 기준금액보다 낮은 건
그냥 우리는 영업의 비용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비용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면 수익으로 처리해서 다시 채워넣는 거예요. 손실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는 보수주의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근데 오른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 근데 올랐대요 정도까지만 넣어두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래도 공정가격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계정 과목이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혹은 우리 책에는 파생상품 적혀 있나요? 파생상품 평가인데 원래 파생상품 위험 회피 평가 손익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의 다 특징을 보면 평가나 아니면 환산이라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자본 계정 과목 이야기하면서 평가나 환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 계정 과목들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자본에서 계정 과목 볼 때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고 평가나 환산한 거 자본 이야기에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으로 가면 이제 85페이지에 자, 이익잉여금은 지금 우리 책에서 분류하고 제가 조금만 다르게 분류를 하면 자,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과 적립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나눠지게 돼요. 분류가. 그럼 기타 법정 적립금의 계정 과목으로는 법정 적립금의 계정 과목으로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이 이익준비금은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 금전에 의한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 법정 적립금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금전 배당은 현금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익준비금은 무조건 최소 현금 배당의 10% 이상 적립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이런 규정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금액을 배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회사가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은 10%는 회사에 남겨두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억짜리 법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10억을 번 거예요. 그럼 10억을 가지고 전부 다 배당해버리고 싶겠지만 상법은 10억 배당하고 싶으면 1억이라는 돈은 이익준비금으로 남겨두라는 건데 근데 이때는 꼭 1억을 둘 필요는 없고 2분의 1은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만 두고 나머지는 배당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에 론스타라는 회사 외환은행에서 일어난 이유는 그 많이 배당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어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타 법정 적립금은 우리 상법 이외의 법이니까 얘는 정한 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임의적립금은 정말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돈 모아둡시다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지
그럼 혹은 또 우리 회사에 빚이 있으니까 빚 갚기 위해 돈 모아둡시다. 감채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이건 임의적으로 그냥 주주총회에서 주주끼리 회의를 해서 이 돈을 모아둡시다 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럼 이 2월 이익잉여금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는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배당하는 만큼 줄여가면서 우리는 우리 배당들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배당을. 자, 그럼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가 배당하는 회사 그리고 배당한 거를 취득한 회사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분개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주식 발행하는 회사 이 회사에 분개하고 주식을 취득한 회사 이 회사를 우리는 우리 출자 법인 혹은 주주 법인 혹은 법인 주주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회사들이 양쪽에서 서로 발행할 때 취득했을 때 그리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 결의했을 때 결의를 자기가 해서 참가했을 때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당 실시한 거와 배당 실시를 받았을 때 이럴 때 해서 양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회사가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액면가가 1000원이고 그리고 시가 발행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주식 발행한 회사는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게 되는데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차변에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하겠죠. 그럼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 회사가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120만 원을 주고 이 돈이 발행한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이 나는 이 돈을 2차증자라고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할 거고 취득한 회사는 이 지급한 돈을 나 이 돈에 샀어라고 장부에 적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우리 결의일이 됐어요. 결의일이 우리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을 다른 말로 우리는 처분 확정일이라고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결의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 주식 그냥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결의일날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한 만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줄 거고 자 대변에는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을 자 결의일날 할 때 현금 배당을 100만원 하기로 했다고 볼게요. 그럼 주주총회 하는 날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날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자 얘가 현금 배당이에요. 부채 배당으로 부채 계정 성격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자 1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적어 둘 거고 주식 1000주를 또 배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날 우리는 주권을 인쇄해서 등록을 하고 교부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지 가지고 있거나 사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그럼 이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 성격은 뭐죠? 우리 오늘 봤어요. 얘가 자본 조정에서 이야기했던 애 중에 하나죠. 자본 조정에서 본지 꽤 오래됐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성격이 자본 조정인 거고 주식 배당은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1000주면 액면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뭐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이 그냥 주주총회를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없어도 현금 배당 아무 말 없으면 최소 적립하라는 거예요. 상법에. 그러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현금 배당의 10%인 10만 원을 최소 적립을 해서 여기에 이익 준비금이다라고 분개를 해둘 거예요. 그럼 주식 배당, 뭐 현금 배당, 이익 준비금 이걸 설정하고 배당해주고 하는 돈은 전부 다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임의적립금은 돌아와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2월 이익잉여금을 다시 늘려줄 거예요. 돌아오면. 자, 그럼 이번에 취득사 입장에서 보면 자, 취득사 입장에서는 자, 이때 두 개로 나눠서 자, 현금 배당 결의가 됐을 때는 자, 이때는 자, 우리 배당금 배당의 수익 인식 시점은 결의일이에요. 그럼 배당 받는 거에 수익 인식 시점이 결의일이라는 건 배당 받은 날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니까 그날의 수익 계정 과목을 장부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 받는 날이 아니라 결의일이에요. 그럼 대변에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하고 이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는 배당받는 게 주업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펀드나 투자회사가 아니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수많은 주주들끼리 이 100만 원을 나눠 가지게 될 건데 그런데 그냥 우리는 1인 주주라고 볼게요. 그냥 얘가 다 받았다 볼게요. 그럼 얘가 다 받아 혼자 주주였으면 얘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고 근데 오늘은 결의만 했지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고 그럼 주식 배당 결의할 때는 이때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 배당 받았을 때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배당 실시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실시를 해요. 자, 먼저 현금 배당 실시를 하면 자,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 배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 줘서 부채로 뒀던 거 이제 현금으로 100만원 배당을 할 거니까, 그럼 했으니까 이제 얘 부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러면 취득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배당금 수익이라고 수익 계정 과목 인식은 다 했죠. 미수금이라 적었는데 이제 이 돈 100만원을 받았으면 대변에 미수금을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면 발행한 회사는 주식 배당을, 우리는 과거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얘를 지우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자본금이다라고 써서 얘를 주식을 발행하면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주식 발행한 액면 금액하고 자본금의 금액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 이때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럼 취득한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결의일에도 회계 처리 안 했고, 그죠?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때도 안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받았을 때도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는 참고로 유가증권관리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유가증권관리대장이 취득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식을 몇 주를 했다, 보유 주식수 쓰고, 그리고 우리 장부 금액을 120만원이다. 그래서 단가는 1200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단길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당 수령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주식을 받긴 받았잖아. 우리가 1인 주주로 했으니까 1000주를 전부 다 받았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하니까 장부 금액은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게 되면 얘는 그대로니까 회계 처리 안 하니까 그대로 120만원이 적혀 있겠죠. 어떻게든 장부에 안 썼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배당을 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손을 안 대면, 그러면 우리 장부에 보면 주식수는 2000주인데 유가증권관리대장에 장부에는 12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당 단가는 가격이 장부상 유가증권관리대장상의 장부상 금액은 한 주당 600원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회계 처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식수는 늘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 안 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두 가지 방법으로 물어보는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쓸 거예요. 주식 배당 수령 시 우리 주식 수는 증가시키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배당 받았을 때 수는 늘리는데 회계 처리 안 하니까 장부 금액은 그대로라서 단위당 금액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 5월달 6월달쯤 되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죠. 소폭. 그죠? 그렇게 하락했다가 7월달 이전에 다 회복해요. 그 이유가 시장에서 주식 배당들이 일어나면서 물량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거기에 정확하게 못 받쳐주는 경우에 즉시 대응으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랬다가 금방 회복되는 게, 자, 얘도 지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처분하죠. 처분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처분을 하면, 그러면 우리 장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 지울 건데 그냥 1200원에 다 팔았으면 장부에 있는 거 지우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 120만원이 있는데 나는 1200원에 2000주를 팔면 240만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받았을 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이때 120만원의 수익 인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를 안 하고 평가나 환산하면서 가치 증가시키고 손익을 인식할 거란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배당 결의나 이런 날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인식할 수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주식 배당 받았을 때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주식 배당 했을 때 이론으로 나오는 지문은 이 지문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실기로 나오는 거는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동시에 받은 걸로 해서 나올 거예요. 결의일날 받는 것처럼. 그럼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분계가 깔끔해요. 현금 배당 얼마 수령했다 그러면 얘 배당금 수익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럼 주식 배당에 대해서 뭔가 구구절절하게 말하기 위해서 몇 주를 가지고 있고 얼마 사왔고 그래서 장부 금액이 얼마고 막 적혀 있는데 그거 함정이에요. 우리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받은 걸 같이 적혀 있어도 우리는 현금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아는지 물어볼 건데 왜 현금 배당을 끌고 들어오냐면 시험에서 정답 없음이라는 문제는 없거든. 근데 주식 배당만 받는 문제를 내면 답 없음이 돼야 되잖아. 회계 처리 없음이.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현금 배당을 끌고 와서 실기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이랑 현금 배당 같이 받았네? 그럼 현금 배당만 써주는 거지 주식 배당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배당 받을 때에 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이걸 수령할 때는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중간 배당 때문에 하는 말인데 주의해야 될 게 중간 배당금 계정은 사용하는 게 배당금 받을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우리 중간 배당 실시하는 회사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인, 얘는 성격이 300번대인 자본이에요. 자본. 배당 받는 회사가 자본으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중간 배당금 받는 문제가 잘 나와요. 왜 중간 배당금 받는 문제를 잘 내냐면 우리가 KLF 프로그램이든 스마트 A 프로그램이든 내가 배당을 중간 배당을 8월 31일 날 받았어요. 차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써보고 싶어서 딱 쳤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중간
배당이라는 얘가 또 배당액이라고 적었어요. 일반적으로 배당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 중간 배당금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 꺼낸 거예요. 나야. 그러면 얘는 아니고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중간 배당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 계정 과목으로 배당하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중간 배당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여러분들이 배당금 받을 때에 현금 배당만 적혀 있으면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 실수하라고 중간 배당금 수령했다고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배당하는 회사하고 배당 수령한 회사. 자,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배당하고 배당 받는 회사 쪽 양쪽은 다 받고 이제 이 주식 배당 부분만 가지고 조금만 추려서 분계에 대한 이론 문제를 위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주식 배당 하기 위해서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었고, 그리고 배당 실시하면서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처리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주식 배당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주식 배당은 지금 분계를 방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타이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걸 제거하고 나면 2월 이익잉여금 100만원이고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이다라는 이 분계가 주식 배당의 분계가 되겠죠. 자, 이 분계 이해가 나요? 수현씨 이해갔어요? 그냥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썼다가 차변에 지운 거 생략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 가지고 볼게요. 자,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의 금액은 증가를 하겠죠. 얘는 자본이니까. 그죠? 그럼 2월 이익잉여금도 얘도 자본이잖아. 근데 차변에 썼으니까 이 계정 과목은 감소를 하겠죠. 자, 이건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2월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하면. 그런데 자, 그럼 다시 다른 측면으로 볼게요. 자, 자본금의 성격은 자본이죠. 그럼 자본을 대변에 썼으니까 100만원만큼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겠네요. 자본의 증가가.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근데 얘를 차변에 썼으니까 자본의 감소가 발생하겠죠. 그럼 지금 이 주식 배당한 걸 가지고 보면 이 주식 배당했을 때에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보면 일단 사용한 분계는 자본밖에 없고 차변도 자본, 대변도 자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배당에서는 총 자본은 불변이에요. 얘는 총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쓰는 걸 우리는 증자라고 하죠. 근데 증자에서는 앞에 수식어들이 붙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으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는 게 없죠. 내 자본잉여금을 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얘는 무상증자예요. 얘는 무상증자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익준비금 이야기하면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확률이 없어요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많은 회사에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혹은 자본금에 전입을 많이 하는데 시험에서도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립한 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법이 이걸 싫어하느냐? 싫어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배당하지 말라고 10%를 잡아놓은 거를 우리 회사에 자본금으로 주게 되면 우리 회사에 돈이 절대 유출될 일이 발생 안 하게 되겠죠. 주주들도 별로 기분 나빠할 일이 없어요. 자본금 증가하는 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처리할 거예요. 그럼 얘는 분개를 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 방금 그 10만 원을 전입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이 되고 차변의 이익준비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에서도 보면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준비금은 감소를 하지만 자본금의 계정 과목도 자본이니까 자본의 증가를 하고 이익준비금 계정 과목의 성격도 자본이니까 자본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이 분계가 대표적인 무상증자고, 자, 여러분한테 이론시험에서 물어볼 게 무상증자는 증자는 총 자본이 불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할 거예요. 그럼 무상증자는 총 자본이 불변이고 무상증자의 거래에서 얘들이요. 얘네들은 지금 차변, 대변이 둘 다 자본이잖아. 차변도 전액이 자본이고 대변도 전액이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자본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아는지 이론 문제 등장을 할 거고 이 분계는 분계로도 등장을 해요. 얘는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85페이지 앞에 봤었는데 85페이지에 이 이익준비금 보면 법정적립금인데 법정적립금은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회사가 돈 손해봤을 때 교손금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가 자본 전입하는 거예요. 방금 자본 전입하는 게 방금 이 분계예요. 이거 이익준비금 법이 정하라 했는데 정해놓은 거를 넘길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설정 안 해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초과한 거는 임의적립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돈 모아둘래라고 한 거잖아. 법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예를 드는데 주식 한 주를 발행을 해요.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발행가가 한 주당 10원이에요.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똑같을까요? 자, 승기씨 힘내세요. 이거 맞추면 바로 끝낼게.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요. 얘는 자 분계를 볼게요. 자 우리 주식 발행했어요. 그럼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한 주에 1,000원짜리니까 1,000원의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돈을 받는데 발행은 10원에 한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990원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계해 놓고 나서 보면 대변에는 자본이 1,000원 증가했잖아. 근데 차변에 자본을 줄여주는 성격인 얘는 990원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10원 받은 만큼은 나의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증자가 아니고 대가를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액면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식 발행하면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순수한 우리 회사의 내 돈은 그 1원이라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990원은 차변 대변이 다 자본이라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령한 금액만큼은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론 문제 나오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1원이라도 주식 발행하고 받으면 그 돈만큼은 내 돈이 되니까 내 돈이 증가한 거예요. 내 돈이 증가하면 우리는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자본이 증가한다는 원리는 이거예요. 자, 이 10원 받았어요. 갚을 필요 있나요? 갚을 필요 없죠. 나한테 들어왔는데 갚을 필요 없는 상환 의무가 없는 게 내 자본인 거예요. 그럼 이 돈만큼 나의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자본에 대해서 좀 봤고, 자, 교재 86페이지로 좀 가서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라는 건 이익잉여금을 지금 우리 86페이지 아래에 알고 갑시다요. 자,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처분한 걸 결의하면서 어떻게 적립하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모자랄 만큼 처분할 일은 없겠지만 절대 없지만 그러면 첫 번째 적립하는 게 법정적립금. 그래서 상법상의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먼저 적립하고 다음 기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우리 과거에 자본조정에서 우리 손해본 돈들 있죠. 자본간의 거래 손해본 것들 얘네들을 이 돈 번 걸로 보존할 거예요. 5년간 상각해서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할 거예요. 그럼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주주들이 우리 돈 모아둡시다 하면서 모아둘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 순서예요. 법이 정한 것부터 하고 손해본 거 채워놓고 주주끼리 나눠가지고 그래도 남으면 우리끼리 어떤 돈 모아둡시다라는 이야기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익 봤을 때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알고 갑시다 보면 교손금 보존 처리 순서예요. 교손금이라는 건 손해본 거야. 그럼 손해봤을 때는 우리는 손해본 돈을 다시 채워놓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익 보면 이익잉여금이고 손해보면 교손금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교손금을 보존해야 되겠죠. 같은 그끼리 종류끼리. 자,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면 이제 임의적으로 모아둔 거. 지금 우리 회사가 손해봤는데 무슨 사업 확장이야. 그죠? 그래서 그 채워놓는 데에 먼저 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기타법 그리고 상법 기타 보전적립금 그리고 이익준비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자본잉여금 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얘를 채워넣을 거예요. 그래서 교손금 처리 보존 순서를 교손 본다는 건 손해 본 거죠. 그럼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기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에 한번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임기이자라고 외우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임기이자가 안 나왔대. 봤더니 임의적립금, 기타 버전적립금, 이익준비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왔어요. 아, 나한테 안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말해야 될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낸 놈도 좀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 나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봤을 때 이게 자본잉여금이었지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죠? 이 순서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은 저하고 같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 뒤에 있는 회계에 대한 부분을 좀 조금만 1교시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실기를 할 거예요. 분계 연습하고 실기하고. 내일부터 엄청 기분 좋겠죠? 시간 잘 갈 거예요. 승윤씨 잘 시간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내일 원활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 교재가 표지에 보시면 도서 출판 다음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다음 출판사에 들어가면, 다음 출판사로 가면, 자, 여기 아래쪽에 교재 실습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우리 43번 칸에 방금 책 그림 있는 거 2021년판 나오지도 않았어야지. 아이고. 백데이터도 없잖아. 이걸 다운받아야 돼요. 자, 이걸 들어가면 여기에 자료 다운 여기 클릭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까지 해 두셔야 돼요. 프로그램 열지 말고. 근데 얘를 빨리 들어오는 방법은 제 카페에 보시면 사이트 링크가 아래 있어요. 그게 교재 백데이터 눌러서 바로 여기로 들어오죠. 43번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마저도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가 스터디 자료실에 그래서 수업용 백데이터 넣어뒀어요. 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마스터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라고 있죠.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운받는데 시간 걸릴 수 있을까봐 미리 다운받아 두고 얘를 압축까지 풀어두시면 이제 내일 실행 파일 실행하면 백데이터가 될 거니까, 그럼 내일 그거 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분계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전표도 분계 연습하고, 그거 다 끝나면 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를 내어드리면서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니까 백데이터만 내일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다운 좀 받아주세요.